네, 지난 캘리포니아 주지사 리콜 선거에 이어서 내년 중간 선거까지 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굵직굵직한 선거들이 계속해서 열리게 됩니다. 특히 LA에서는 내년 시장 선거까지 열리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아시안 표심이 높은 투표율로 지난 선거에 이어서 오는 선거까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돼 선거 중심에선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이는 아시안 커뮤니티 입장에서 정치력이 크게 신장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중심에선 아시안들의 표심, 이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 기자 먼저 아시안 표심, 캘리포니아주 정치의 중심이 서게 된 계기가 있죠? 예, 맞습니다. 지난 14일이죠. 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난 캘리포니아 주지사 리콜 선거 때 이후입니다. 이 사실 아시안 투표 참여율은 역대 선거들에서 비교적 높지 않은 수준을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큰 관심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이 또한 캘리포니아 주지사 리콜 선거는 주 역사상 두 번째였고요. 또 특별선거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이 아시안을 넘어서 모든 인종에서 관심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타 후보들 간의 이 홍보 총력전이 벌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이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이 이 선거에서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유권자들이 보여준 투표율이라는 겁니다. 보통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는 인종은 백인이고 그 다음이 히스패닉인데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리콜 선거에서는 아시안이 히스패닉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이 기자, 그런데 이러한 투표율이 사전 투표율에서 특히 두드러졌죠? 맞습니다. 이 아무래도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의 경우에는 우편을 포함한 사전 투표 참여가 보편적이라는 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정치 관련 통계 분석 전문 폴리티컬 데이터에 따르면 이 지난 8월 16일부터 이 지난달 13일까지 캘리포니아 주 전역 우편과 이 현장을 포함한 주지사 리콜 선거 사전 투표율은 39%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즉 현장 투표 하루 전까지 집계된 수치라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 이뤄진 사전 투표는 전체 2,227만 3,724명 가운데 870만 1,402명이 투표를 마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단연 두드러지는 부분은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투표율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내 전체 아시안 등록 유권자 수는 262만 3,601명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 39%, 무려 101만 8,646명이 투표를 마친 겁니다. 이 특히 전체 등록 유권자 수 대비 투표율이 백인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라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 라티노의 경우 전체 등록 유권자 수는 601만 8,446명이지만 사전 투표를 마친 유권자 수는 이 26%, 158만 2,965명입니다. 이 사전 투표를 마친 유권자 수는 56만 4천여 명 이상 차이가 나지만 이 앞서 짚었듯이 전체 등록 유권자 수를 감안을 했을 때 아시안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한인들의 투표 참여율도 두드러지는 부분입니다. 이 20만 6,030명 가운데 37%, 7만 6,662명이 사전 투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이 기자, 그렇다면 이 같은 사전 투표만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리콜 선거 결과 914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이 앞서 짚은 통계를 보면 이 아시안 유권자의 사전 투표율만 101만 8,646명이라는 겁니다. 네. 이 즉 전체 투표 참여의 10% 이상이 아시안 표심이었던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됐던 아시안 표심이 이 정도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 주류 정계에서 관심이 높아졌던 겁니다. 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의 압승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이를 보면 아시안 표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각인시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LA시에서는 아주 큰 선거를 앞두고 있죠. 맞습니다. 바로 내년이죠. 이 LA 시장 선거입니다. 벌써부터 열기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 선거는 아직까지도 이 9개월여 기간 정도 남아있지만 무주공산이 되는 LA 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후보들은 이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듯 매우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가장 최근 출마 의사를 밝힌 인물은 케빈 딜레온 LA 시의원입니다. 이 LA 14지구를 관할하는 케빈 딜레온 시의원은 이미 많은 후보들이 출마한 LA 시장직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이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이 4년 동안 주 하원 의원 그리고 8년 동안 주 상원 의원을 지내고 나서 이제 현재 LA 시의회에서 2020년 이후 시의원을 지내고 있는 전형적인 정치인입니다.
이 과테말라계로 LA에서 태어난 케빈 딜레온 시의원은 고향인 LA시가 이 매일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또 조 부스카이노 LA 15지구 시의원과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도 이 시장직에 도전을 선언하고 유권자들을 상대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굵직굵직한 정치인들 외에도 경제인들도 LA 시장 선거에 현재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이 제시카 롤 센트럴시티 어소시에이션 CEO죠. 이 경제인으로서 LA 시장 선거에 도전을 선언했고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역시 경제인인 멜 윌슨 샌퍼난도밸리 부동산 브로커도 내년에 열리는 LA 시장 선거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네. 이 밖에 아직 공식 출마는 하지 않았지만 이 그로브몰과 아메리카나몰 개발자로 유명하죠. 이 억만장자 개발업자 리 카루소 전 LA 경찰위원회 회장도 하마평에 올라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전국구 거물들까지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LA 시장 선거 열기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죠. 맞습니다. 이 소문과 예상만 무성했던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의 LA 시장 선거 출마가 현실화됐기 때문입니다. 네. 이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은 지난 27일 트위터를 통해서 LA 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은 트위터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했다면서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캠페인 웹페이지에는 목표가 게재됐는데요. 이 목표의 초점은 아무래도 타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LA시에서 가장 심각한 노숙자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네. 이 캠페인 웹페이지에는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이 LA 토박이이자 이 비영리 단체 커뮤니티 코올리션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가 직면한 노숙자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방안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노숙자 문제는 저소득층 전용 주거시설, 그리고 헬스케어, 일자리 연계, 그리고 정신건강 서비스, 약물 알코올 중독 예방 카운슬링 등의 확대 제공이 이루어졌을 때 이 해결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고 그 이유가 LA 시장 선거에 출마한 가장 큰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실 지난 대선 당시에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거론이 됐었고요. 또 연방의회 흑인 모임인 블랙 코커스 의장까지 맡는 등 중앙정계 거물로 활동 중인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의 LA 시장 선거 출마로 열기는 더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LA시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적으로 큰 관심이 모아진 이런 선거에 아시안 표심이 캐스팅 보팅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거죠. 맞습니다. 이 LA시 전역의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유권자 비율이 전체의 약 10% 정도 됩니다. 네. 이 백인과 히스패닉 등 타인종과 비교해서 적은 비율이지만 이 최근 높은 투표율을 보이면서 이 선거 승패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앞서도 짚었지만 지난 캘리포니아 주지사 리콜 선거에서의 아시안 투표율을 보면 알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전체 등록 유권자 수는 적지만 투표율은 이 흑인과 라티노와 동일하거나 또는 그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 아시안 표심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아시안 증오범죄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시안 증오범죄 증가에 따른 위협은 아시안 커뮤니티를 단합을 시켰고요. 또 연방정부의 예방을 위한 지원책에 더해서 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례적으로 1억 5,600만 달러의 특별 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주류정계에서도 주요 현안으로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와 앞선 높은 투표율을 바탕으로 이 LA 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 역시 아시안 표심 잡기에 총력을 더욱 기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인종별 투표율입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LA시 유권자 가운데 가장 많이 이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백인이죠. 이 다음이 히스패닉이 되겠고요. 그 다음이 흑인, 아시안 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투표율 역시 백인이 제일 많고요. 그렇다면 이제 LA 시장 선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짚어보면 되겠습니다. 이 백인 투표율이 한쪽으로 과하게 쏠리지 않았다는 것을 가정을 할 때 네. 50대 50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인종별 투표율로 결정을 짓게 되겠는데요. 이 일부 후보들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케빈 딜레온 시의원과 이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의 양강 구도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 케빈 딜레온 시의원은 아무래도 히스패닉 커뮤니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되겠고요.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의 경우에는 흑인 커뮤니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승부를 짓는 것은 아시안 커뮤니티 표심이겠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안 유권자의 비율은 LA시 전체에서 1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누가 아시안 표심을 얻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것이죠. 이는 나머지 후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리콜 선거에 이어서 이 LA 시장 선거에서 역시 아시안 표심이 중심으로 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한인들을 포함한 아시안들의 표심이 이제 LA 시장 선거에서 중요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겠고 또 한인들 반드시 소중한 한 표를 좀 행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기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우편 투표 용지가 모든 유권자들에게 배송이 된다고 하죠. 맞습니다. 이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유권자들은 선거가 있을 시에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우편 투표 용지를 배송받게 됩니다. 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선거가 있을 경우에 이 모든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 용지를 배송을 한다는 이 AB 37 법안에 서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법안을 시행하는 서부 지역 내 주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을 해서 유타와 콜로라도 그리고 워싱턴과 오레곤주 등입니다. 이 뉴섬 주지사가 이 법안에 최종 서명함에 따라서 이 투표 용지는 선거 당일로부터 최소 29일 전에 발송이 되고요. 이 현장 투표는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선거 방식들에 더해서 모든 유권자들이 우편 투표 용지를 받게 되면서 이 참정권 행사 방법이 보다 강화됐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바이러스 전파 등 공공보건 위기에 직면한 상황 속 우려하는 주민들이 현장을 찾는 대신에 우편 투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투표 옵션을 확대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셜리 웨버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은 이 주민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줌으로써 이 선거에 많이 참여할수록 민주적인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 기자, 그런데 모든 우편 투표 용지가 모든 유권자들에게 배송이 되는 법안이 자, 아시안을 포함한 한인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아무래도 서두에서도 짚었지만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리콜 선거 당시에 이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의 사전 투표율이 역대급을 기록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즉 아시안 유권자들은 우편 투표를 통한 선거 참여도가 이 타인종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이 사실 우편 투표 용지가 모든 유권자에게 발송됐던 것은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이 조금이라도 이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영구화한 것이죠. 그렇다면 아시안 투표율은 지속해서 높게 유지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된 것이고요. 그러한 점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커뮤니티도 이러한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이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이 말들이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정치력 신장이겠죠. 네. 이 그도 그럴 것이 아시안 커뮤니티의 경제력은 성장을 해왔지만 이 주류 정계 내에서 목소리는 약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달라졌죠. 네. 이 연방과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LA시 의회 내에서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정치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LA 시의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잔리 LA 12지구 시의원은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변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머물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아무리 정치인이 많아졌다고 해도 아직까지 더 많은 아시안 정치인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 정치인 배출이 아니라면 높은 투표율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캘리포니아 주지사 리콜 선거에서 아시안 유권자들은 더 이상 소수계로 치부돼서 이 정치 자금만 훑고 가는 커뮤니티가 아님을 증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한 점들이 주류 정계 내에서도 부각이 된 탓인지 LA 시장 선거에 나선 일부 시의원들이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커뮤니티 대상 선거 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을 이어나가고 주류 정계 내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높은 투표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노력들이 앞으로 계속 필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 아시안 커뮤니티를 출신 국가별로 나눠서 투표율을 산정을 해보면요, 정말 미약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투표율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리콜 선거에서 높은 투표율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현재 한인 커뮤니티에서 내에만 해도 이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한인 단체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계에 대한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진 1.5세, 2세 등 이제 차세대 한인들도 많고요. 이에 따라서 이들이 1세와 규합해서 다른 국가 출신 아시안 커뮤니티와 연대를 이뤄서 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자, 한인 사회는 그동안 선출직 주요 공직자들을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거 참여까지 높아진다면 한인 사회의 영향력은 주류 사회에서 막대하게 행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한인 시민권자들은 반드시 유권자 등록하시고 또 유권자 등록하신 분들 반드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원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